하이, 한량입니다. 6월 4주차 한량존 영상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이 15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동결을 발표했습니다. 금리 동결 이후 연준에서는 하반기 추가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언급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미국 증시는 강세 흐름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지표들이 앞으로 어떤 데이터 값이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면 가파른 기울기 각도를 만들면서 저항이라 예상했던 13,000포인트 전 고점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시킨 모습입니다. 지금 구간에서 가격 조정을 받는 하락 흐름이 나온다면 이제는 13,000포인트 구간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지나간 차트상에서 큰 흐름을 만들어가는 의미 있는 선들을 그어놓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지금 시장이 대충 어떤 구간인지 파악하기 쉽고 그에 따라서 계좌의 주식 보유 비중을 조절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생각합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8주 연속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요. 다음 주에도 상승 마감하는 주봉을 만들지 아니면 그간 상승에 대한 피로도로 조정받는 흐름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참고할 만한 글로벌 이슈로는 주말 사이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중국의 외교수장이 5년 만에 회담을 가졌습니다. 일정이 19일까지로 잡혀 있는데 회담 내용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국제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P모건이 올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2,9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시장이 아직도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국내 시장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뷰를 보여줄지 궁금해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지난주에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지만 여전히 20일 이평선 각도를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인 추세는 상승 추세지만 주봉 차트의 흐름으로 볼 때 조정받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해서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는 보수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생각입니다. 최근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분할 상장 이후 강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 3개사 분할 상장한 동국제강 그룹주들이 전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인적인 관점으로 지주사인 동국홀딩스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라는 점과 동국홀딩스가 지주사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국제강과 동국CM의 지분을 40% 이상 보유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4% 정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서 앞으로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다음 주에도 동국홀딩스, 동국제강, 동국CM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지켜볼 생각입니다. 현재 시장 주도 섹터인 반도체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AI와 관련된 반도체 테마 종목들이 왜 강세인지를 잘 정리한 뉴스에 관심을 가졌는데요. 뉴스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AI 산업의 발전은 곧 AI 서버 수요의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I 서버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으로는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가 적합하기에 GPU 수요 증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비메모리 관련 반도체 중에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증가시킨 제품으로 고대역폭 메모리인 HBM이 있는데 GPU 안에 HBM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GPU 수요의 증가는 HBM의 수요 증가로 연결된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HBM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0% 중반의 거의 독점 상태라고 하네요. 2차 전지 대장주인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미친 듯한 상승세가 만들어진 명분을 생각해 본다면 미래에는 내연기관 차량이 전부 전기차와 수소차로 대체된다는 기대감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AI 산업이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영역에 자리 잡는 날이 온다는 기대감이 발생한다면 전기차 산업의 성장성과 비슷한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GPU의 수요는 2차 전지처럼 앞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테고 GPU 안에 들어가는 HBM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새로운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으니 외국인과 기관이 미친 듯한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코세스가 HBM 관련 재료를 노출시키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는데요. 한미반도체, MK전자, 미래반도체, 윈팩 등 HBM 관련 위주로 관심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전기차 쪽에서는 최근 토요타의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와 삼성 SDI 전고체 전지 양산 기대감들이 시장에 부각되면서 전고체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레이크 머트리얼즈를 포함해서 전고체 관련 종목들 위주로 관심 종목을 정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테마 중에서 천일염 관련주들이 지난주 시장에서 주도주 흐름을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면 테마의 흐름이 오염수 성분 분석이나 수산물 검사 쪽으로 관심이 옮겨가는 느낌인데요. 개인적인 관점으로 필터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서 한독 그린텍, 피코그램, 웰크론한텍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식량 관련주들을 관심 종목으로 정리했고요. 우크라이나 관련주인 한미글로벌, 현대, 로템, 알루코, 전력 관련주인 일진전기, 대명에너지, G2파워 등을 포함해서 몇몇 종목들을 개별 종목으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에서 철도 테마가 새롭게 생겼습니다. 시장에 재료가 노출되면서 철도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상승폭이 나왔는데요. 이제 시작하는 테마라서 앞으로의 흐름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는 이전에 대장주였던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같은 종목들이 부각되기보다는 삼부토건, 다산네트워크스, 현대건설기계 같은 새로운 종목들이 관련주로 엮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시장에서 재건 관련 재료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듯한 느낌입니다. 주말 사이에 유럽의 무더위와 물 부족 그리고 글로벌 고원 현상에 대한 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서울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번 더위는 20일부터 누그러진다고 하니 관련주들이 반짝하고 반응할 수는 있지만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을 만한 환경이 아니라 만약 시세를 준다면 짧은 단타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말 사이에 저출산 관련 뉴스가 있었는데요. 최근 꿈비가 거래대금이 슬슬 증가하면서 좋은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어서 관심 종목으로 정리해서 흐름을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국 FOMC 이벤트가 끝나고 당분간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큰 이벤트는 없는 상황인데요. 지수 흐름 잘 살피면서 다음 주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